지난달 27일 새벽 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외국인 남성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택시기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려 했지만 출발한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는데요. 외국인 손님은 주행 중 행패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서 택시기사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택시기사는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르며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포로 물든 그날 새벽,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택시기사와 또 공포의 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 27일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한 외국인 남성이 택시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역시나 외국인인데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좀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달라라면서 택시에 태웠습니다. 이때 이 차량을 운전한 게 50대 택시기사인데 그렇게 이 술에 취한 외국인 남성을 태우고 이태원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인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한 도로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새벽 1시 반쯤이었는데 이곳에서 갑자기 외국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성남 수정경찰서는 이 해당 외국인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 중입니다. 자, 주행 중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고요, 이 손님. 네네. 사실 뭐 내려서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과정에서 혹시 운전하다가 혹시 아이들이 뒤에 창문 이렇게 차문을 여는 경험해 보신 적 있는 시청자 여러분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있어 좀 덜한데 옛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아이들이 놀다가 문을 확 열면 진짜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 외국인 주행 중에 뒷좌석 문을 자꾸만 열고 그것도 4번이나 세우면서 계속 열었다라고 하니까 이 택시 운전사에게는 정말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옥과 같은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택시 기사분은 이 택시비 한 푼도 받지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택시비 대신 주먹질을 받으셨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도착해서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이제 택시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근 편의점에 있는 이제 현금 지급기로 같이 갔는데 거기서 현금을 뽑아서 택시비를 줬으면 되는 상황인데 아마도 아까 조금 전에 승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 타서부터 뭔가 뭐 이 외국인 남성은 굉장히 뭐 화가 났는지 갑자기 돌변해서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몸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도 주먹질은 계속 이어졌고요. 택시기사분께서 뭐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서 머리를 감쌌지만 머리는 또 이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도 폭행은 10여 차례 이상 이어졌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이제 택시비 관련해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실랑이 과정이 있었는지조차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SBS 단독 보도여서 저희가 이제 저작권 문제로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뭐 당연히 소장님 뭐 무섭죠, 예? 그럼요. 예. 저는 저 택시 기사분께서 사람 살려 그러면서 얼굴 막 이렇게 막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야말로 영상을 보면 주먹질입니다. 마구마구 휘둘러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을 보호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막지만 못 막습니다. 아까 막 얼굴 여기저기 막 막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사람을 살려려고 그러는데 이게 새벽이니까 딱히 그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게 가격당했다.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자, 10차례나 때렸고 폭행 후에 더 기상천외한 행동을 보였죠. 네, 택시비는 결국 안 냈고요. 그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이 택시 뒷좌석에 자신의 휴대전화랑 또 신분증 담겨있는 이 지갑까지 그대로 놔두고 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출동한 경찰이 신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의 정체는 미군이었습니다. 이 성남 비행장 주한미군 부대 소속 병사였고요. 이 택시기사를 때린 뒤에 미군 부대 방향으로 도주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일단 잡혔겠죠? 뭐 방금 뭐 이 기자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뭐 위치와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신원은 확인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소파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훈련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폭행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 군인이다 보니까 그 출석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소파 규정 때문에 그렇죠, 백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처벌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군 측하고 이제 소환하는 날짜 같은 걸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하고 일반 외국인하고 다르게 조사하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소환 날짜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조만간 일단 불러서 그 당시 폭행의 경위, 동기 이런 것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 기사님이 제일 지금 걱정하시는 게 치료비도 못 받는 거 네.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안 해주면 결국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 택시비하고 치료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군 측에서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이 기사님이 지금 좀 형편도 좀 어려우시다고요. 네. 아, 속상해요. 지금 일주일 때문에 그 폭행의 여파로 일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좀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큰 병원 가서 뭐 검사라거나 이런 거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약만 먹고 끙끙 앓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날에도 집에 가서 바로 구토를 하셨대요. 그리고 울렁울렁 거리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일상생활 하는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정도 되면 그 PTSD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상도 못했는데 마구마구 그것도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당연히 받으려고 했던 택시비를 못 받고 이유도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치료비를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신이 굉장히 불안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